안녕하세요. 헬조선 뉴스 박현우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이번 화에선 대학의 비상식적인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OT 문화를 비롯하여 대학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군기 문화를 다룹니다. 대학 문화를 다루는 이번 팟캐스트는 2화, 3화로 나뉘어서 제작됩니다. 2화에서는 대학 내의 똥군기와 가혹행위를 다룰 것이고 3화에서는 OT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성계매니아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계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소머즈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머즈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고 아 정말요? 칭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저는 네. 듣고 기겁했는데. 밥을 사주고 싶다는 말까지 왔어요. 아 진짜로. 전 제 목소리 듣고 느끼해가지고 네. 아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박감님도 예. 배철수 씨 목소리 닮았다고 듣고 예. 네 성계매니아님도 성계님도 말씀 되게 잘하신다고. 아, 성계가 캐리했죠. 일반. 그죠? 예.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없네. 말을 잘하셔가지고 목소리는 모르겠고 좋아요.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 못 받았어요. 아니, 하나 받았.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받았는데. 목소리 다들 좋다는 식의 얘기는 했었다. 아 그냥 퉁쳐서 예. 너무한다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있었어요. 성계님이 댓글 소개하고 싶으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 소개해드려야죠. 그래 댓글 달아주는데. 팟빵에 달린 댓글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녹음 날짜가 4월 11일인데 예. 어제 아마 아이튠즈에 등록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3명이서 같이 삽질을 한 관계로. 예, 4월 10일에 네, 10일에 등록됐기 때문에 아이튠즈는 댓글이 없는 것 같고 이제 팟빵에 2개가 올라왔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지금? 하나 올랐어요. 오 예. 네. 예. 9인이 무려 평가를 해주셨다고 별점 5개. 이야. 그럼 만점이네요. 만점인데 순위에는 없더라고. 그건 멀리 봐야 돼요.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500 몇 위로 시작했다가 400 몇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400급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00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보다 잘 알지. 예. 저는 맨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순위에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팟빵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이랑 평가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처음에 황남수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좋은 방송을 이런 분들 덕분에 또 만들게 됐다라는 예. 뭐라고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폴리인78님께서 잘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들은 다음에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게 다예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은 저희가 허락하는 대로 자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댓글은 성계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 많이 주세요. 나중에는 댓글을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방송 사정상 일일이 댓글에 답을 해드릴 수 없는 점 그런 날이 양지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까? 그런 우리한테. 날이 오면 좋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번 팟캐스트에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사회 내의 똥군기 및 가혹행위를 다루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후배 대면식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예. 똥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게 상견례라는 행사로 뭐랄까 변질이 돼 있는 학교도 있었죠. 이게 용어가 달라요. 대면식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예. 이 상견례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상견례는 어감이 좋나요? 아니 뭐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상견례하는. 그렇죠. 선배랑 후배랑 서로 마주보고. 대면식이란 말이 너무 안 좋게 쓰였으니까 이제 상견례가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교내 이제 신문인 저기 한양대 교내 신문인 예. 한대 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11년에 왔던 자료인데 예. 성악가에서 상견례를 해가지고 이제 관련 가해 학생 20명이 징계 처리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견례 때 어떤 걸 했는데 그렇게 처리를 받았죠? 읽어드릴게요. 2011년 자료임을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0학번이 그 당시 이제 선배였던 2학년이었던 10학번이 1학번에 상견례 형식 및 구호를 지도하고 또 09학번과 2, 3학년 복학생 전원이 들어가 검토 및 수정을 했다. 되게 절차적이네요. 네, 절차적인데 예.
연습 결과가 흡족치 않다는 것이 트집이 돼 과격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냥 선배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쭉 넘어가서 폭언, 압박, 남자의 경우 엎드려 뻗쳐 머리 박기 얼차려, 여자의 경우 부동자세,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연습 도중 발생할 얼차려로 2학년 남학생이 쓰러져가지고 예. 2주 정도의 통원 치료를 또 필요하다는 소견이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 20명 학생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 건지 나와 있나요? 20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좀 웃겨. 이것도 성악가에서 상견례를 했잖아요. 예. 징계위원회가 음악대학 학장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경고. 훈계? 자, 다음엔 하지 마라. 성악가 학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는 건 합당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깊이 반성함에 따라 교육자 입장에서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징계를 어떻게 한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사회봉사로 아마 갖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사회봉사 수준의 어떤 징계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이건 형사로 고소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폭행이나 어떤 얼차려. 폭행을 했다면은 그렇죠. 굳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로 가도 되는 사안인데. 폭행이라기보다는 예. 폭언이 있었고 머리박기랑 얼차려 같은 경우에 폭행으로 들어가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하여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보다 더 센 대면식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2011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기사가 있잖아요. 지금 전남대에서 또 사건이 있었죠. 전남대에서는 어떤 학생이 투신을 했어요. 아, 진짜? 예, 대면식 직후에. 이건 조선일보의 주희경 기자가 3월 29일에 쓴 기사의 일부인데 네. 29일 전남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그러니까 3월 17일이죠. 3월 17일 오후 5시 27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도서관 건물에서 A씨가 투신했다. A씨는 21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씨는 투신하기 전에 대면식 직후에 선배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폭언이야? 여기도 폭언입니다. 예, 대면식에서 선배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신을 한 거죠. 아니 이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예. 투신을 할 정도였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건지. 말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소설인가? 그거를 사람 얼굴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투신할 정도의 말이면. 그런 멘트가 있나? 세상에 한국에? 누군가를 건물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멘트? 멘탈리스트도 아니고.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가족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폭언 외에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 폭언의 수위가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네요. A씨에게 학생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했다. 학생들 앞에서 또 심지어 그렇다고 나와 있네요. 기사에. 심지어 상사들도 동료들 앞에서 누구한테 쪽을 주면 안 되는 법인데. 기본적인 어떤 인격에 대한 저게 없어. 그냥. 개념이 없죠. 예.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예. 선후배 사이에 이런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좀 더 이야기들을 다뤄봅시다. 네. 또 대고 카톨릭 대학에서도 네, 대면식 이후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지, 사고지. 사고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도 학생이 투신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인사를 잘 안 한다라는 이유로 신입생들에게 3시간 30분가량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군대에서도 3시간 이상 얼차려 못 시키게 돼 있어요. 3시간이 문제예요? 3시간이 뭐야? 1시간도 안 돼.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네. 뭐지? 예. 얼차려도 되게 절차를 지켜서 하게끔 맞아, 정해져 맞아. 있습니다. 규정이. 맞아요. 근데 얘네는 군인도 아닌 새끼들이 예 얼차려를 줬습니다. 3시간 30분가량. 또한 대구 카톨릭대는 신입생들의 핸드폰까지 압수하며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지들이 뭐야? 대단하시네. 예, 이런 내용은 민중의 소리가 보도를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남과학대에서 이 대면식 이후에 A씨가
대면식 이후 도서관 3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어.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얘기가 끊기는 이유가 너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때만 해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고 회의를 했는데 막상 이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온다.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이건 좀 그러니까요. 우리도 사실 가볍게 이야기하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제니까 하자고 한 건데 사람이 다쳤잖아요 지금. 투신을 해서 발목이 골절되고 후두부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대면식이란 게 정말 참하네요. 참혹하네요 정말. 그렇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는 대면식 후 한 학생이 사망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는 검도 동아리 선배가 후배를 내동댕이 치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내동댕이 쳤다고? 모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예. 이건 명시적인 폭력이잖아. 이건 폭력이죠. 아니 뭐 검도 동아리에서 뭘 내동댕이를 쳐. 유도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진짜 대면식이란 게 예. 많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냥 그 대구 가톨릭대에서 얘기를 했듯이 인사를 잘 안 한다 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뭐 아름아름 이제 흘러져 오는 얘기가 예. 인사를 잘 하거나 선배를 봤는데 뭐 90도로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 앞들에 모여가지고 뭐 이제 10명, 15명이서 이제 얼차려를 받고 같은 기수들끼리 그런 사진도 옛날에 몇 번 떴었어요. 앞에 이제 뭐 군복 입고 뭐 엎드려 뻗쳐 있거나 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네. 야, 근데 이게 대면식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섭네요. 술을 진짜. 잘 못 마시는 사람한테 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먹이면 이런 야단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술로 이제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 항상 본인이 왜 그걸 조절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잣대를 좀 그런 비판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안 되지. 비판을 하면 안 되죠. 두면 안 되지. 그 분위기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20대 이제 초반 그러니까 20살, 21살 같으면은 특히나 기수제로 있는 학교 같으면은 그 처음으로 선배를 보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럴 높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문화가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에서 선배가 술을 줬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게 선배가 무섭다, 뭐 하늘 같다라는 그런 뭐 교육이나 얘기들 여러 방면에서 들어온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래봤자 뭐 몇 개월 일찍 태어났을 텐데 뭐가 그렇게 하늘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그런 얘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사실 뭐 인사 같은 거 얘기하자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민망해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서 너 인사 왜 안 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쓰레기죠. 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그렇지. 아 저 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웃으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너는 왜 실실 쳐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 이러길래 그런 시발 화내면서 뭐 인상을 쓰면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별 희한한 나도 이유가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사 잘해주는 후배를 챙겨주면 뭐 그건 나쁘지 않아. 음. 근데 인사 안 한 애들을 왜 안 하냐면서 얼차려를 시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후배가 선배에 대한 존중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자발적인 존중이 아니라 강요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선배가 그렇죠. 후배한테 이게 뭐야? 이건 굉장히 후지죠. 후진적인 문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사라져야 되죠. 폭력적이죠. 예,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고. 막걸리 뿌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야죠. 왜냐면 최근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막걸리로. 맞아요. 왜 먹을 걸 가지고 장난을 치냐. 뭐 거기에 대한 그들의 해명이란 해명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때 논란이 된 학교가 원광대, 충북대, 수원대 그리고 동아대입니다. 원광대, 충북대, 수원대는 순수 막걸리를 뿌렸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순수라고 하는 건 그 안 섞인 거. 뭐 막걸리 안에 뭐 오물을 섞는다던가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순수 막걸리. 그리고 걔네는 해명을 하기를 이거는 우리네 전통이고 또한 일종의 정화 의식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셨. 정화. 뭐 귀신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신입이 지금 어떤 안 좋은 기운을 품고 왔나 봐. 아, 지들이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보이나 봐 그게. 보일 수도 있지 걔네들한테는. 나 미쳤다. 그건 존중해요. 지들한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걔는 막걸리를 뿌려서 이거를 좀 후배들을 위해서 엑소시즘을 일종의 해주는 거죠. 아, 엑소시즘이 난 여기서 나올 줄 상상을 못했다. 엑소시즘을 해주는 거지. 진짜. 예. 귀신을. 아유 정말. 강동원. 근데 이제 또 예. 동아대에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했다던데. 동아대 화공과 네. 화학공학과죠. 네네. 축구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동아대 화공과 축구 동아리에서 우리는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뿌렸다. 이렇게 사과문을 맞기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뿌렸다고요? 예. 아 뭔 이게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동의를 구했다는 거죠. 저희들 딴에는. 이게 해명이라는 아.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사과문이라면서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게 예. 원하는 학생에만 뿌렸다고 해명을 하는 거는 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 예, 그죠. 아 놀라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게 정말 진정한 동의였을까? 근데 그 전에 얘들이 얘기하는 전통이 뭐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럼 전통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 전통이 뭐냐는 거죠. 음. 얘들이 얘기하는 전통이.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어떤 똥궁기나 어떤 OT 대면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예. 항상 해명을 수반하는 게 우리에게 전통이다. 예.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은 없애고 좋은 예. 부분은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떳떳하게. 보통 그 좋은 부분을 살리고 안 좋은 부분을 죽인다는 식의 해명은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로 전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한 거는 예.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죠. 선대 회장들은 이랬지만 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전통 중에 안 좋은 부분은 없애고 좋은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막걸리 뿌리기를 진행한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개념이 그냥 아예 잘못돼 있는 그렇죠. 아, 전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 나름 지들 딴에는. 악습. 악패습을 음. 전통이랑 혼재를 하는 거지 이 순간부터는. 어떤 전통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그 전통은 사실 그것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수정되어야죠. 일단 본인도 당했는데 예. 거기서 느낀 바가 있을 텐데 그걸 왜 못 못 느낀 거죠? 아니, 느꼈을까요? 아니요, 전 느꼈다고 봐요. 느꼈다고 보는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군필자라면 공감을 하실 부분인데 이거는 예. 내가 갈굼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내가 느껴서 얘를 밑에 애를 안 갈궈야겠다. 밑에 1병, 2병을 안 갈 그렇지 않거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게 귀찮아서 가만 냅뒀습니다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게 억울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죠. 딱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 억울함을 왜 밑에다 푸냐는 거. 찌질하니까. 그러니까 찌질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UMC 유이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당했을 때 제일 하수는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이고 예. 중수는 그거에 대해서 꾹 참고 이러는 사람이고 제일 고수가 인지를 하고 뭐 고쳐나가는 사람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걔는 하수네요. 대부분이 하수예요, 근데. 이런 전통이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애들은 일단 하수인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똥궁기라든가 어떤 일종의 죽음까지 부르는 그런 문제들로 귀결이 됐다라고 저는 강하게 추론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두원공대 항공서비스학과 네. 여기서 어떤 후배가 아, 야밤에 선배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니까 당연히 알림이 갔나 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알림을 꺼놓는데 저도 꺼놔요. 알림을 켜놓으면 알림이 왔겠죠? 그리고 선배가 그 알림을 듣고 짜증났나 봐요. 그래서 예 짜증 나가지고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웃겨가지고. 예, 후배한테 예,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밤에 선배 좋아요를 누르냐? 예. 아니야, 이게 풀을 읽어주는 게 나아. 근데 이거는 진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항공과에 입학했으면 학과 규칙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없이 답하는 게 아니라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새벽 3시에 그쪽보다 윗사람인 사람 참 못 자게 그래. 그래 너 잠 많이 자라.
좋겠다 야. 그렇죠. 20살 됐으면 성인답게 행동.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와 이거는 진짜 강호가 저 말 넓다는 거요? 그렇죠. 네. 저도 웬만하면 이런 거 SNS에 올라오는 이런 뭐 별 말도 안 되는 거 잘 안 읽는데 예. 이거 한국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게 좀 항공과 특유의 무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시아나에서 그 사무직을 하는 직원들을 승무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절차를 마련했나 봐요. 그 뉴스 봤어요. 예. 그런데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반대했어요. 왜요? 기수 문화가 꼬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기수 문화가 꼬인다는 이유는 아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걔네가 들이댔으면 난 그 승무원들을 지지해줄 생각도 있는데 기수 문화가 꼬인다는 이유로 예. 본인들의 기수보다 뭐 완전 그러니까 이 여기 두원공대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이런 사태가 난 것도 사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닭이고 어느 쪽이 달걀인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느껴지는 아 나 게 이거 있죠. 읽는데 너무 웃기다. 선배가 말하면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 해. 왜 자꾸 토달아 짜증나게. 잘 읽었지. 잘 평소에 자주 하시나 이거 많이 하죠. 아 솔직히 아니에요. 무슨 소머주님이 지금 목소리밖에 안 들리시겠지만 되게 인상이 강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잘 네.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세신 분이라서. 아이, 네. 재밌다. 근데 재밌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예. 재밌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쓰라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이 원광대 이게 사례가 음. 똥군기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시초라는 점에서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그 지난 시간에도 뭐 저희 그게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나무숲 아 예. 그게 재작년에 나왔다고 하셨나요? 재작년쯤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 처음에 트위터에서 이제 막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막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회사별 대나무숲 뭐 서울시 대나무숲 뭐 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 트위터에 원래 대나무숲이 있었어요? 트위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페이스북인가? 그럼 전 트위터를 트위터는 잘 뭐 몰라서. DM이 와면 그거를 공유해주는 느낌인 건가?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 트위터를 그만둔 지가 몇 년이 되니까. 아무튼 작년쯤에 네, 재작년 재작년쯤에 좀 대나무숲이. 됐어요. 근데 예.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죠. 예 있죠. 네, 블라인드로 다 넘어가고 뭐 다른 음. 거는 뭐 상관이 없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아, 그 맞다, 대나무숲 저게 페이스북으로 다 넘어왔어요. 맞다. 학교별로만.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왜 대학교 대나무숲만 유일하게 남아있냐. 사실 각 학교별로 익명 게시판도 있고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 박 감독님께서 또 서울교대 또 하나 만들으셨잖아요. 예, 익명 게시판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뭐 다 있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런데 왜 굳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이 그렇게 흥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좋아요 5,000개, 10,000개 받으면서 그렇죠. 왜 그렇게 있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도 굳이 자기 학교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대나무숲이라는 그렇죠. 게.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이걸 어떤 아. 사례들을 터트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익명 게시판은 예를 들면 서울대 스누라이프 이런 데는 서울대 학생들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뭐 어떤 통하면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이라고 대나무숲은 그렇죠. 생각이 되는 거군.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니까. 이게 네.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뭘 사례를 당해도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SNS밖에.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픈돼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한양대 성악과 얘기도 했었지만 예. 학내 신문의 영향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네, 그것 때문에 어디에다 고발 겸 신고를 해봐요. 왜냐면 기성 언론에서는 이거 체크 안 하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이슈가 너무 되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오로지 말할 때가 대나무숲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좀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언론아 이거를 고칠 만한 저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매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익명 게시판에 자기 학과의 문제점을 고발한다고 해도 그게 개선될 여지가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제가 총학생회 어떤 저희 과에 관련해서 예. 제보를 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면 비리라든가 대면식을 얘기를 했을 때 총학생회가 이걸 키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총학생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뭐 단과대 학생회
운영을 참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도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총학생회 내가 큰 마음을 가지고 휘슬 블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럼 총학생회가 단과대 학생회에 한 명 불러가지고 이제 야 너네 학교 너네과 누구가 이런 얘기 했더라 좀 잘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부 고발이에요. 걔만 다 떠안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만약에 단과대가 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체능이나 이런 단과대 되게 소규모 아니면 과가 소규모인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로지 피해를 오롯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단과대만 있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케이스별로 다뤄질 것 같은 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그 케이스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것 같아서. 그렇죠. 성계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걸 내부 고발해도 걔가 발각되면은 속된 말로 뭐뭐 된다. 그렇죠. 듣는 건데 이건 익명이 펄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찾아내려고 해요, 되게. 예, 익명으로 써도 예를 들면 대나무숲 이런 데 써도 대나무숲 관리자들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누가 이거 제보했나요? 이런 식으로. 되게 소름 끼치는 인간들인데. 나 옛날에 한번 봤어. 그 학교 대나무 숲인데 어떤 비링인가 뭐 똥공인가 이걸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다가 학생회장인가가 댓글을 달았어.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람 누구냐고. 누가 제보했냐고. 누가 제보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뭐 얼마 전에 뜬 대학모에도 댓글 계속 그 분이 달리지 않았나요? 예, 어떤 헐크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는 양반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도 뭐 게시물 올렸는데 그 댓글로 막 물어봤어요. 누군지 물어보고 뭐 그 헐크한테 내려달라고. 이거 누구한테 제보 받았냐 뭐 물어보니까 헐크가 이거 봐라 하고 또 그걸 또 걔가 또 올렸어 또 헐크라는 애가. 야, 박 감독님 같네요, 약간. 예. 저한테는 딱히 근데 저도 제보를 많이 받지만 저한테는 딱히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서울교대에 대해서 헬조선 뉴스 거의 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 제보를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려줘가지고 하니까 서울교대를 다니는 어떤 학생분이 나한테 오더니 저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어필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문화를 고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부정 밖으로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느낌? 내부를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걸 고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랑 같잖아요. 이거는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대학 내 총학생회나 학생회들이 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도 그걸 놓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불명예가 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라면은 오히려 차라리 다행인데 만약에 그냥 진짜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그건 너무 걱정되는데요. 한 반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교대가 문제됐던 게 불참비거든요. MT나 OT 아마 MT였을 거예요. MT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불참비를 제공해야 한다. 왜죠? 왜냐면 가지 않았으니까. 왜? 왜냐? 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가는데 혼자 안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아이고 난리 나셨네. 난 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서울교대. 전 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집행부 것에 대해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된 노력들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하면 그 노력들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불참자들이 되게 안 이꼽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항상 그게 나는 궁금한 게 불참하면 그냥 아쉬워할 거지. 그렇죠. 뭐야 그게. 돈을 내라.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자체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고. 어찌 보면 불참이 좀 나은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무조건 와야 한다보다는 약간 나은 거죠. 왜냐면 돈을 내면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돈을 내면 안 와도 된다. 그렇죠. 무조건 와야 된다보다는 약간 소프트하지 않나요? 예, 참 소프트합니다. 네, 그럴 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네. 아이고 참나. 네. 원광대도 똥공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페이스북 원광대 두루와라는 대나무숲 비슷한 공간에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내에 있던 각종 똥공기와 부조리를 정리해서 장문으로 제보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 대표네요. 거기다가 예, 네, 과 대표였네요. 정말요? 네, 그렇죠. 음.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엔 너무 길고 네. 이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그냥- 원광대 똥우기 사건을 치면 나옵니다.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 여기 읽으면서 예. 각자 가장 어이없는 거 하나씩 읽어볼까요? 하나씩만 딱 갈까요? 지금 여기 16개 올라와 지금 있거든요. 16개의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이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16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되게 뭘 어이없는 게 고르지? 많은데 저는 일단 1번 자전거 타지. 자전거를 왜 타지 마? 하나씩 하죠 그냥 다. 예, 아, 자전거 그쵸. 타지 않게. 왜 자전거를 타면 안 될까요? 나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 공간이 협소하니까 선배들이 그 자리를 써야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왜 자전거? 나 그게 아니라 딴 거는 그냥 이런 병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전거 타지 않기는 도대체 뭐지? 아니면 너무 편한 모습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은 걸어 다니라 이거야? 그치 너무 편하잖아 자전거는. 아니면은 어디 이동 빨리 하지 말라고? 그런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네가 부를 때? 하늘 같은 선배 뛰어서 빨리 와야지. 하늘 네. 같은 선배보다 앞에 가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아니 타지 않게. 나 진짜 이해가 안 앞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배를 앞질러? 이러면서 자전거를 타면 후배가 선배를 앞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게 아닐까? 마치 이거를 예. 체육교육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명을 선배보다 빨리 할 수 있다 막 이런 걸로 막 이제 동치화를 시켜가지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그러니까. 타지 않게. 또 이번엔 이건 또 있어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1호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전화 끊을 때 먼저 끊으셨는지 확인. 이거 군대에서 하는 거잖아. 이거 군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신보안하고 중대장이 전화를 끊으면 우리도 그때 전화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통신부한 뭐 무슨 뭐 부대 무슨 뭐 상병 뭐 성계 매니아입니다. 네. 뭐 무엇을 도와드리 이거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이거는 바람직한 아우. 학창 생활을. 너무나도 내가 대단해. 졸던 말던 지들이 뭔 상관이죠?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부터 앉기. 교수님이랑 내가 되게, 뒤에 앉고 싶은데. 교수님이랑 되게 친한가 보다. 아 교수님이 여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참나 진짜. 아니 나는 이게 제일 웃겨. 되게 교수님 프렌들리야 규칙들이 보면은. 난 이게 제일 웃겨. 대면식 기간에 예. 대학로 술집 및 PC방 이용 금지. 대학로 술집 대면식이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난 하루만 하고 땡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 한양대 성악과 기사를 읽은 게 예. 대면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선배들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얼차려를 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 전체인 것 같아. 그 대면식은 하루지만 그 전에 대면식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대면식 기간인 것 같아. 근데 그 동안에 술집 PC방을 하나도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막 이제 롤 막 티어를 이제 막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려는 직전에 있는 애들인데 얼마나 아니 네. 내가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되게 아무튼 선배들이 족도 없으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뭘 하라고 너무 하기도 웃기다 하고. 진짜. 머리에 왁스 바르기 금지. 뭐 등등 많습니다. 이거는 나무위키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예예. 여기 밑에 있네요. 자전거는 2학년 4월쯤에 풀린다고 전해 들었으며 동력이 있는 탈 것은 3학년 이게 동력 웃겨. 있다고 하면 스쿠터. 스쿠터 이게 웃겨. 3학년 소위 실세 학번이 되면 가능하다. 아. 이게 아까 진짜 군대 문화예요. 그 상병되면 풀리는 것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네. 실세가 상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상병되면 뭐가 풀려요? 아, 이게 실세라고 그래요. 부대마다 다릅니다. 네, 부대마다 뭐 다른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상병 때 뭐 누울 수 있다던가. 아 1, 2병은 못 넣지만 상병 때 누울 수 있다. 이것도 부대마다 달라요. 어떤 부대는 병장이 돼야 누울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부대는 스레빠를 신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 딱 그게 있어요. 부대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상병이 딱 되니까 그 전까지 저를 엄청나게 갈구던 선임이 딱 상병이 돼서 그때는 솔직히 이게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좀 쫄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되는가 물어봤을 때 야 너 이제 상병인데 뭐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레벨업의 개념. 레벨업의 개념이에요. 스킬이 하나 늘어가는. 네. 경험치를 쭉쭉쭉 쌓고 딱 상병에 터지는 거지. 얘들은 3학년에 터지는 거고. 그렇죠. 레벨업하면 스킬을 배우잖아요. 하나씩 샥샥샥 이런 느낌. 아니 이게 되게 진짜 똑같아. 터치 없이 자유로워지려면 3학년 실세학번이 돼야 된다. 예. 진짜 웃기다 이거. 아무튼 여기 체육학과 쪽 학생회에서 사과문이라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라고 올라왔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9월달에 사건이 터진 이후로 학교 본부 측에서 제재가 가해졌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므로 과 생활이라는 것이 동아리 활동 및 큰 행사뿐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의 체육교육과에는 집합, 얼차례, 전체 모임 등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뭐 등등 말이 그래도 이 사과문을 읽어보니까 예. 많이 없앴네요. 이 정도면 거의 없앴네요. 내가 잘했다라는 글은 없네. 괜찮네. 이 정도면은. 예, 그렇죠. 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모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렇죠. 아무튼 사과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 그리고 안동대에서는 캉캉춤이란 게 있었습니다. 응용화학과의 캉캉춤. 이거는 안동대 고백할래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응용화학과의 어떤 학생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1학년 남자 신입생들에게 기저귀를 차게 하고 치마를 들게 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시킵니다. 기저귀를 찬다고? 기저귀를 차게 하고 치마를 들게 하면서 춤을 추게, 캉캉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기저귀 직접 사오라 그러진 않겠지? 양심이 있으면 기저귀는 사다 주지 않을까? 아니 나는 놀라운 걸 이걸 생각을 못했어. 이 포인트를. 근데 여기에서 학회장이라는 사람의 반박이랄까? 해명이랄까? 이런 게 와요. 네. 기저귀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기저귀가 아니고 반바지여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왜 캉캉춤을 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예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야, 얘 말하는 또 다른 꼬라지 게시글에서 아예 응용학과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라. 20살이면 이제 성인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분위기 자체와 발차기만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전통이 안 좋은 전통이라고 아예 없애기보다는 장단점을 나눠서 단점만 없애고 최대한 이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 예. 와전된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우리가 오해 없게끔 이야기를 해보죠. 오해를 할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캉캉춤을 통해서 우애가 돋아진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런데 그런 우애가 응용화학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술을 조금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술을 편하게 마시는 게 응용화학에 도움이 되나요? 화학적인 성분을 아니야. 개소리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와전이 된 것 같다는데 뭐가 와전이 됐는지를 혹시 헬조선 뉴스 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반박 보도를 하겠다. 저 캉캉춤을 추고 있는 건 일단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저귀를 누군가가 찼던 것도 팩트고. 그렇죠. 물론 기저귀가 아니라 반바지였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학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네. 그래도 난 애초에 왜 캉캉춤을 춰야 하는지 그걸 너무 아니 뭐 궁금해. 처음에 한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재밌자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왜 진짜 처음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게끔 하면서 강요하는 예를 들면 선배가 없던 기수 때 그냥 1학년들만 있는 학과가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생긴 학과. 네네. 그런 애들이 그냥 지들 재밌자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쳐야지 만약에 아예 시초에. 근데 그게 이어졌다는 거는 예. 그 선배가 돼서 우리 이런 거 했는데 너희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들 생각엔 그게 후배들이 해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나이브하게 봐도 예. 이 전통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그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어그로로밖에. 그렇죠. 정말. 이 전통을 정말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지? 지들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 그냥 하던 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혹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자기 체험에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똥군기 문제 이런 게 어디서 좀 기인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어린 19살짜리 뭐 예를 들면 또 재수생까지 하면 20살, 21살 뭐 그 이상의 예. 아이들이 예.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후배 문화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도 겪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도 겪기도 했고. 네,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특수 뭐라 그러죠?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예. 뭐 아니면 동아리를 했다. 네, 동아리도 그렇고 아니면 예술 쪽 그쪽은 심한데 사실 일반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아닌 이상에는 선후배를 왜냐하면 너무 커요. 뭐 100, 한 학년에 제가 나올 때만 해도 1000명 막 900명씩 그렇게 됐으니까 예. 반이 14반, 15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주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선후배들끼리 어떤 계기가 있지 않나 하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대학교에 올라가서 선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배들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왜냐면 자기가 들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던 대로 뭐 선배는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선배가 뭐 무섭다는 얘기도 많고 대학 문화가 경직됐다는 얘기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또 왜냐면 내가 1학년을 겪고 나서 2학년 됐으면 처음으로 이제 후배를 맞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후배를 존중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수라고 보는데 위세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약간 네. 동일한 맥락에서 저도 약간 이제 20살 아니면 뭐 각자 나이 뭐 대학 들어오는 처음 나이가 있겠지만은 예. 처음 소속감을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소속감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좀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면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속박감으로 작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약간 강요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집단에 참여를 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리고 이 집단이 건강하게 크게끔 그런 분위기가 갖춰지는 게 건강한 소속감인데 지금 약간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정말 예를 들면 내가 이 조직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 조직에 더 참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방식이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거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강요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일종의 상견례라는 그 이름부터가 좀 되게 해괴하잖아요. 그래요. 그로테스크하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악습이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는데 네. 그것을 절대 악습이라고 포장하지 않죠. 그들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걸 미화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 된 이상 어느 기수부터 전통이 됐다고 치면은 그럼 그 이후 기수는 이거를 되게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켜나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통해서. 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주로 집행부로 보여지는 네. 소위 선배들이란 자들의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일관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런 식입니다. 와서 말하면 다 들어줄 텐데 왜 하필 대나무 숲을 통해서 하냐? 너는 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과의 전통이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이런 전통, 소위 전통이란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수가 시킨다. 예, 교수가 시킨다. 우린 잘못이 없다. 좋은 거네요. 설사 교수가 시킨다고 해도 지들은 노예 새끼들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까나? 지가 지 얼굴 욕되겠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교수 탓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핑계를 너무. 학생회가 왜 있는데? 학생회는 교수의 따까리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가 시킨다고 해서 학생회가 그걸 따르면은 걔네는 애초에 학생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안동대 사례에서 나오거든요. 예. 마지막 문장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캉캉춤 얘기해요. 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네 그렇게 하기 싫냐? 학과 전통인데 라고 말할 몇몇 선배님들의 보복이 두렵지만 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를 만약에 과학생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주체가 과학생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들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전통인데 씨 안 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건데 야 과학생회 얘기하지 그랬어 라고 하는 건 되게 뭐라 그래야지? 쥐덫에 치즈 놔두고 지하 일로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마치 성범죄를 당한 어떤 여성에게 거부하지 그랬어 막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난 별로 다르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황 자체를 판단을 못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그 약자의 상황이란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문화들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배의 입장에서 이걸 노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놓고 왜 와라서 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개별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사실 굉장히 맞죠. 예를 들면 회사 내 관계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도 일종의
계급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급 관계가 일적인 게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 전 이런 것도 비슷한 문제 같거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사회 전반에 있어서 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 좀 심한데 인권적인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권 교육을 우리 나라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권적인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에부터라도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 SNS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네. 인권 감수성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슬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 성계 매니아님이 얘기해주신 대학 언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SNS나 대나무숲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카인드 오브 대학 언론이죠. 대나무숲도. 예, 근데 이제 대학 언론이라는 게 조금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언론 뭐 신문이 어디서 나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거는 소모주님이 부끄러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대놓고 제가 제 눈앞에 안 보이는데요 이러기에는 제가 찾아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대학 언론이 정말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약간 조금 묘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예. 대학 언론이 제대로 체질이 갖춰지고 대학생들의 어떤 지지와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사건이 이 정도까지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정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려일 수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대처, 학생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아까 그런 것처럼 과에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예.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했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태는 그렇죠.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학교, 대학교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게 다 잘못된 느낌이에요. 언로도 없고 예. 그걸 언로가 터뜨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말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취재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제가 맞아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그것도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 왔으면 안 되긴 하는 저는 거지만 굳이 그 공식적인 대학 언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나무숲 같은 게 이렇게 활발화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내부 고발이라는 걸 하거든요. 실제로 내부 고발을 해서 소위 이런 캉캉춤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의식은 이제 전보다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원광대 똥궁이 사건 이런 것도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해서 결국 괜찮아진 거잖아요. 네. 물론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모든 사람이 SNS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간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학교가. 그리고 그들은 SNS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나무숲을 통해서 되게 이슈화가 되면 겁을 많이 먹는 느낌이에요. 소위 집행부들이. 그리고 그걸 되게 고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서 고친다기보다는 욕먹기 싫어서 고치는 느낌? 근데 저는 대학 언론이 좀 많이 개선돼서 네. 학생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대나무숲도 물론 좋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학 언론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복잡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학교에 뭔가를 받아내는 양반들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학교에 안 좋은 얘기를 딱 하고 터트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군요. 연합뉴스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의 따까리 짓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얘기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이런 얘기도 아무튼 대학 언론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소머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를 하는데 예. 이런 어쨌든 지금 치부 자체가 대학 사회 내의 치부 자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 사회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학교도 각성을 해야 되고 학생회 다 각성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제가 나이브하게 봐도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어떤 되게 합리적인 규정들을 두고 학교의 학생회 주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건이 터진 후에 대한 해결 방안인 거고. 방금 말한 건 예방이고. 예. 학교 그래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죠. 그런 그건 예방책도 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학교 차원의 법정 같은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없지 않나요? 없죠. 예. 징계위원회를 만들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예. 이제 대학교 정도 됐으면은 물론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필요합니다만 그렇죠. 인권 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네, 필요가 저는 있다. 그 말이 진짜 하고 싶어요. 이런 행동을 할 만큼의 예. 사고 능력이 떨어지나. 이건 전 사고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인권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업은 교양 수업이었고 또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인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초 필수로 두고 그렇죠.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예, 그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점수를 받게끔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뭐 문제 하나 틀리면 B 플러스 나오게끔 상대평가로 해버리면은 예, 그게 정말 인권을 위해 대학이 하고 있는 행위인지 의심이 분명한 듭니다. 건 분명한 건 인권적인 수업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고 예,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OT 얘기 다 빼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일 되게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학 내 똥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회에서는 대학의 OT, MT 문화의 혐오습과 개선책을 다루게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는 불참비, 이해되지 않는 OT, MT의 높은 비용, OT, MT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괴하고도 비상식적인 일들, 선배들의 가혹행위 및 사이비적인 행태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